금이 10% 정도 있을 때 포트폴리오 안정성도 좋아지는데 수익률도 높아지는 아주 이로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디폴트로 일단 10%는 금을 꼭 지금 담아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 골드바는 그러면 다 똑같은 골드바인가요? 실물로 구매 시 좀 더 잘 봐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금이 있고 뭐 한국 조폐공사 이렇게 다다다닥 적혀 있는 금이 이거 있어요. 뭐 글자 적혀 있네요. 네, 만약에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금과 그 다음에 어디서 발행했는지도 모르는 그냥 금 두 개 똑같은 가격이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조폐공사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뭐 골드바를 만드는 브랜드가 되게 다양해요. 저희도 만들고 있고. 근데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마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달라서 가격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브랜드의 골드바를 내가 얼마에 주고 사는가를 사실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금 투자 되게 오래 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아싸리 모른다 싶으면 사람들은 아싸리 모른다 싶으면 일반인은 어떻게 하냐면 제일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걸 사거든요. 그렇죠. 제일 비싼 가격에. 예. 근데 실제로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6년 차고 저희 훨씬 더 오래된 투자자들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모를수록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걸 사야 됩니다. 왜냐면 너무 높은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적정한 건지 오히려 브랜드 프리미엄에 비해 지금 이 가격이 싼 건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프리미엄 자체가 없는 걸 사버리는 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종로나 아니면 금은방대 가면 주물금이라고 하는 형태의 금이 있거든요. 예, 순도는 99.9%고 이렇게 그냥 덩어리 형태의 금이에요. 이런 금들은 프리미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뭐 금은방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은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프리미엄 때문에 금을 잘못 살 가능성은 없어서 잘 모를수록 오히려 그런 주물금의 형태를 투자하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빵마다 금 가격이 천차만별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금은방이 마진을 높게 가져가고 싶은 데도 있는 거고요. 있을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이 금을 보유한 사람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시간에 대한 리스크. 예, 우리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을 지금 들고 3일 뒤에 팔아야 돼요. 3일 뒤까지는 절대 못 팔아. 그러면 뭔가 두근두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 뒤에 얘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차라리 내 돈으로 투자하면 다행인데 내가 예를 들면 빚을 져서 했어요. 더 후들거리죠. 더 후들거리죠. 마찬가지로 이 금이라는 자산도 가격이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데 금은방이 만약에 소비자로부터 이 금을 예를 들면 뭐 1억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오늘 원래 가격, 금의 그 기준 가격이 1억 5천 1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얘는 거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마진만 보고 일단 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금을 다른 구매자가 가져가기까지 우리 뭐 한 달에 오는 손님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그럼 일주일 동안 이 금 가격이 1%만 빠져도 그 사장님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업체의 손님, 그러니까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그냥 최대한 기준가에 비슷한 가격에 매입을 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 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입가도 높고 판매가도 낮아요. 이 살 때 팔 때 스프레드가 적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율이 되게 느린, 예를 들면 뭐 지방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에 있는 금은방에 가까울수록 좀 더 그런 거래 회전율도 낮고 그다음에 유통 시간도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어서 좀 더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 아무래도 있다. 지방보다는 서울에서도 종로같이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 데가 금을 사거나 팔 때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스타커스 같은 것을 위탁 거래 하지 않는다면 금방에서 금을 살 때 싸게 사는 방법이나 주의점은 있어요? 근데 이 얘기 하면은 진짜 금은방 사장님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치트키가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뭐냐면 이렇게 딱 금은방에 들어가요. 근데 한 적어도 두세 군데는 가보고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지. 예, 두세 군데 가면서 오늘 금값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한 네 번째에 들어갈 때 사장님, 제가 사실 여기 10번째인데 내가 얼마까지 보고 왔다. 예, 그냥 얼마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사실 여기 10번째인데 그냥 좀 싸게 주세요 사장님 하면은 사장님들이 10군데 둘러봤다는 거 이미 이 시세를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로가 원래도 고만고만한데 거기서 가장 최저가에 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 하면은 이제 손님도 올 때마다 다 이제 금은방 일어나서 사장님 저 여기가 사실 10번째인데요 이러면은 사장님들한테 꽤 혼날 것 같지만 예,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열정을 그렇게 말하면 예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진짜 치트키입니다. 아, 저 공항 가는 게 저 예전에 이제 차를 살 때 네. 이제 할인을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딜러만 사전에 해줄 수 있는 게 뭐 몇십인 것도 있고 몇백인 것도 있을 텐데 딱 들어가서 제가 오늘 여기 몇 번째 지금 돌아봤다. 저는 강행만 맞으면 지금 당장 구매할 의사가 있다. 네. 저희가 한번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제일 싸게 그렇게 샀던 경험이 납니다. 자, 그러면 혹시 금을 사야 되는 날짜나 요일 같은 거 있어요? 이 항공권 같은 것도 어느 특정 날짜가 더 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네. 특정 날짜라기보다는 네. 사실 사람들이 주말에 금을 사러 좀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주말에 금을 사는 걸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주말에는 금 가격이 안 움직이니까 딱 고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사장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않을까, 뭐 그리고 고정돼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요거를 그냥 업체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한 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네. 근데 주말이 이틀이 지나고 나면 월요일에 보통 금 가격이 갭이 떠서 시작을 해요. 네. 그게 크게 내려가서 시작할 때도 있고 크게 올라가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 어떤 업체들도 소매점이든 뭐 도매점이든 이렇게 어떻게 월요일에 시작할지 모르다 보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갭 차이를 이렇게 크게 벌려놓습니다. 네. 살 때랑 팔 때 갭 차이를.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똑같은 가격이었다고 칠 때 금요일 날 사는 것과 토요일 날 사는 거는 가격이 살 때도 좀 더 비싸게, 팔 때도 좀 더 싸게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평일에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게 사시는 그런 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을 아까 사는 것 중 실물로 이런 금괴 이런 것도 추천해 주셨는데 요 금괴 단위는 1kg가 가장 기본이고 요것밖에 없는 거 아니면 그 밑에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시는 거는 한돈. 한돈. 3.75g. 그리고 뭐 10돈 37.5g. 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어느 정도죠? 얘가 딱 한돈. 한돈. 3.75g. 네, 이게 한국 금거래소에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가 10돈. 금 열쇠 10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물론 사실은 그 열쇠면 차라리 골드발 사는 게 낫긴 나아요. 10돈에 골드바 모양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10돈짜리 골드바도 있죠. 네.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습니다. 효율 면에서 낫고, 그리고 투자하실 때도 이렇게 1kg 제품은 뭐 자금이 된다면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예, 대부분은 많이 사시는 게 한돈이랑 10돈을 가장 많이 사셔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중개거래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한돈이랑 10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팔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 10돈짜리로 여러 개 사시는 게, 확실히 나중에 팔 때도 거래가 더 잘 되고. 근데 이 10돈짜리 이건 이제 황금 열쇠잖아요. 네. 보면 약간 기분 좋아진 것도 있는데 이 10돈짜리 금괴랑 이 황금 열쇠 뭐 공인비가 다른가요? 아니면 뭐가 안 좋은 게 뭐예요? 일단 두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공인비가 얘가 더 비싸요. 아, 붙는군요. 그렇죠. 이게 그냥 틀에다가 금을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공임이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 여기 부분,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여기는 또 얘네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검사기가 있어요. 비파기 검사기라고 XRF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저기 이어지는 부분에 하면 순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즉, 이 전체 순도는 골드바에 비해 순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팔 때 뭐 정제료다, 분석료다 이런 말 하면서 금은방이든 금거래소든 가격을 좀 깎을 거예요. 그게 뭐 걔네들이 마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순도가 그만큼 좀 떨어져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 목적이라면 골드바. 골드바 네. 선물 주신다면 많은 분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한돈도 괜찮고요. 10돈도 괜찮습니다. 그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금은 금 투자는 좀 오늘 언급해 주신 방법 중에서 뭘 제일 많이 해요? 가장 옳은 거, 가장 좋은 투자가 아니라 네네. 사람들이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요즘에? 솔직히 제일 많이 하는 건 조금 모순적이게도 ETF를 진짜 많이 하세요. 예,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런 데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노출되고 ETF 뭐 또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주식 어플 우리가 좀 친숙하다 보니까 ETF로 많이 하신다. 그 다음은 이제 KRX. 그 다음이 이제 실물. 보통 한 요 정도 순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실물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이 KRX, 그 다음이 ETF다. 예, 요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작가님과 금 투자에 대한 얘기 나누었는데 화폐 가치는
가치는 여전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금에 어느 정도 투자하기를 바라시고, 이게 자산 대비 비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금을 뭐 작가님처럼 올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네. 확신도 없으니까. 내 자산이 이제 100이 있다면 금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7배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전 재산이라도 박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확실한 있어요. 거는 뭐 금은 사라지진 않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에 대한 본질은 네. 금 가격이 뭐 7배 가니까 여러분 뭐 금 막 싹 쓸어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네.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금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자산에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 정도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이 금은 다른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더라도 7.5%에서 한 15% 수준으로 금을 많이 담아 놓거든요. 저도 한 100년치의 주식이랑 채권 이런 거 데이터들 쫙 모아서 백테스트를 여러 번 돌려보니까 금이 10% 정도 있을 때 포트폴리오 안정성도 좋아지는데 수익률도 높아지는 아주 이로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폴트로 일단 10%는 금을 꼭 지금 담아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다가 나도 양베리처럼 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 금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금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전히 금 투자 어렵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김작가TV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까지 포함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6년 동안 그 금에 관련된 이런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매주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방송 때마다 나오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양베리님 지금 금 사도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이 그 사람들이 느낄 땐 매주 비싸다고 느끼는 거겠죠. 앞으로 2030년이 됐어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금이 비싸냐 싸냐 이거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2030년에 지금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면서 그때 내가 2월에 사는 게 아니라 3월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2025년에 금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단기적으로 금이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양베리님과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마지막 말씀에서도 저는 와닿는 게 참 투자는 본인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예를 들면 강남의 집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강남 집값이 이제 오를 때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 또 떨어질 때가 있었을 거고 요즘에 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리면서 다시 또 급등을 한단 말이죠.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은 오를 때는 비싸다고 못 사더라고요. 그다음에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면 강남은 15%, 20%만 떨어져도 가격 자체가 크니까 엄청 큰 금액이라 말이죠. 떨어지고는 떨어져서 공포감이 못 사더라고요. 다시 오를 때는 올라서 못 사더라고요. 비싸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 저는 든 생각이 아니 그럼 너는 비쌀 때도 쌀 때도 다시 오를 때도 못 사면 언제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공부와 본인 어쨌든 결국에는 확신이 없고 플러스 본인이 이제 그걸 책임질 막 그만큼 안 되니까 못 산 거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가격이 엄청 올 때 사람들은 비싸다고 못 사고 여러분 꼭 비트코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떨어지면 지금 폭락한다 끝난다고 못 사고 다시 오를 때는 이미 떨어졌을 때 그 가격이 봤기 때문에 못 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산이든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부가 된 걸 바탕으로 확신이 생겼을 때 살 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책임은 결국에는 개인이 몫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작가님 덕분에 금 투자에 관해서 재밌는 시간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오랜만이 아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제가 뭐 부잣집에 가는 일이 있어도 금기를 보여달라는 일이 잘 없으니까 좋은 구경했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금과 그리고 오늘 못 들은 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양베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